안녕하세요. 이팜TV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이제 2022년 1월 3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농장을 방문을 했는데요. 여기 이제 깻잎 농가고 작년 11월, 12월 사이에 어느 특정 부위에서 깻잎이 잘 안 자란다고 해가지고 방문을 했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의 염류를 체크해 봤더니 4에서 5 사이 정도 나왔습니다. 근데 오늘 방문을 해보니까 와, 이럴 수가 있나. 거의 이때에서 왔다 갔다 해요. 대신 일부 구간에서는 사대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. 그 전까지는 깻잎이 이렇게 하트 모양과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 보랏빛이 가장 좋은 깻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 전에 소멘트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깻잎이 이 폭이 짧고 이렇게 길게 빠졌었어요. 농가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토양에 질소기가 과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우리 방문한 결과 다 이렇게 빠지네, 하트로. 소맨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, 또 깻잎에 저희 FMC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사장님, 저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깻잎이 좀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. 그때 깻잎이 좀 어떻게 안 좋았었죠? 잎 상태가 상당히 좀 길고 네. 정지지에 있는 상태. 아, 깻잎이 안 자라고? 활착이 좀 활착이 안 되고? 모자랐어요.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하트 모양이잖아요. 이게 줄어들고, 네. 이게 이제 길어지고. 그게 안 좋은 거예요? 그렇지. 아, 그렇게 현상이 좀 발생했었지.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의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. 어떤 뭐 해결책이 있으셨나요, 사장님? 그때 그 소맨드, 소맨드. 소맨드를 한번 넣었어요. 네. 넣고 난 뒤에 땅 상태가 그때는 상당히 딱딱했어요, 딱딱. 네네. 딱딱했는데 넣고 나니까 네. 좀 푹신푹신해지더라고. 네. 그러지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 깨가 활착이 잘 되면서 정상적으로 크는 거지. 아, 활착은 잘 되고 키어 올라가는데 전처럼 이게 길어지지가 않고. 키 크는 거는 조금 덜하고, 네. 그러니까 잎이 생기 있게 그렇게 보여요. 상품은 좀 어때요? 상품 좋아요. 좋아요? 예. 전에 그런 게 좀 길다란 게 좀 나왔었잖아요. 그렇지. 그때 심어놓고 초기에 조금 내가 이 방향 잡기가 조금 힘들었는데, 네. 지금은 완전 방향이 잡혔다고 보면 돼. 아, 방향이. 예, 예. 아, 그 FMC에 내는 그 소맨더, 네네, 소맨드. 그거를 이제 처음 썼는데 네. 그 효과가 조금 있는 것,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왜 사용 안 하셨죠? 몰랐죠, 뭐. 아, 모르셨어요? 그러니까 저도 추천을 안 드렸던 게 예, 예. 깻잎에는 그 약흔이 남는다고 해가지고. 약효는 네. 그 테스트를 했는데 네. 아주 좋았어요. 아, 약흔 아무 문제 없이. 전혀 없었어요. 왜 그러냐니까 네. 보통 보면은 우리가 비료나 이런 것 저거라고 뭐 밝은제 이런 거를 넣는 거를 갖다가 네. 전체 시간 1시간을 봤을 때 네. 중간 이후로 이렇게 넣어서 물을 갖다가 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퍼거든요. 네네. 마지막에 네. 뒤에 한 30분 정도 물이 퍼져요. 아, 그래 깨끗이 그냥 하나도 없었어요. 약을 10분 준 거예요, 사장님? 응? 그 소맨드 물을 10분 준. 아,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. 그 집어 넣을 때 그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거든. 최대한 좀 빨리 들어가게끔 만들었지. 아. 보통 우리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먼저 맹물을 푼다고. 네네. 그 요거는 그거를 좀 줄였어요. 한 네. 먼저 한 5분 정도 퍼고. 그러니까 음. 잎 전체가 조금 음. 그 적셔질 정도로만 네. 5분 먼저 퍼고. 네. 다음에 이제 소면들을 최대한 빨리 미리 넣고. 음.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후물. hum을. 이제 후물 그 맹물을 갖다가 한 30분 이상 아. 딱 퍼니까 네. 전혀 약흔 남는 거 없습니다. 아, 약흔 나는 건 없어요? 전혀 없어요. 가끔 가다가. 아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근데 그거 약흔이 남는 거는 네. 물이 조금 작게 나오는 그런 곳에는 네. 시간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음. 물을 퍼야 되고. 그러면은 그 소맨드 6병을 물 한 얼마에 타셔가지고 300리터. 300리터에다가 아, 그때 소맨드만 주시고 딴 건 주신 건 없으신 거죠? 그 뒤에 이제 뭐 또 브루엔스하고 아쿠도 아쿠도 하고. 한번 넣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정상적인 거하고 네.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. 아. 아, 깨값은 어때요? 괜찮아요? 깨값은 정상적으로 회복됐죠. 근데 오늘 와봤는데요. 음. 비량에서 농사지어야 될 것 같아요. 왜요? 내려올 때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딱 도착했는데 예. 저 초봄인 줄 알았어요. 요 아침에는 좀 추웠는데 네. 지금 요 환기를 저렇게 많이 시켜놨잖아. 아. 지금은 저렇게는 시키면 안 되지. 네. 하도 더웠어. 한 30도 이상 올라가거든. 네, 맞아요. 깨는 30도 이상 올라가면 낮춰줘야 돼. 깨는 적정 온도가 몇 도예요, 사장님? 그럼? 17도에서 한 2, 3도 사이?
아, 그럼 서늘하게 재배를. 서늘하게. 서늘하게. 이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네. 특히 여름에 우리가 뭐 여기 보면은 한 40도 뭐 가까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. 많이 더울 때는 그때는 다 시들시들 하겠네요. 시들시들하면서 깨가 안 커쁘잖아. 자람이 없어요.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 그때 컨트롤킹 한번 또 쳐보세요. 아, 그렇게. 왜 그러냐면 잎이 시들어서 이게 하는 예. 이 증발량이 심해서 그러는 거거든요. 그렇지. 네, 그럼 아침 새벽 일찍 컨트롤킹 치게 되면은 낮에 햇볕을 짝짝 잡고 있어요. 한 2월달이나 이 온도가 높아지면 갑자기 막 오른다고. 네, 우짜라죠 이제. 그때 이제 컨트롤킹 하면서 네, 그때 또 한번 이제 적용해볼까 싶어요. 낮에 아니고 아침 새벽 일찍. 그때 하죠. 주로 우리는 이제 밤에 많이 치는데 모르지만 아침에도 한번 치보지 뭐. 아침 신기 제일 좋아요. 저요? 예. 알겠습니다. 깻잎을 잘 키우려면 어떤 포인트 하나 알려줄 수 있는 거 있을까요? 지금 포인트는 네. 첫째 땅이지 뭐. 특히 이제 하우스 많이 한 부분들은 이제 염류직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. 네네. 나는 거기에 키포인트를 한 2, 3년 맞춰왔거든. 그러니까 스케 정도도 한 번씩 넣어줘야 되고. 너무 자주 열 필요는 없지만. 자주 넣을 필요는 없어요. 예. 한 3, 4년에 한 번씩. 그러고 이제 심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짤록병. 잘록병. 짤록병인데 우리 저기 있잖아. 아드플레인. 아트플랜. 아드플레인 그 입자 나와 있잖아. 네, 입제 나왔어요. 저는 필요해야 될 것 같고. 올해 사용해 보셨잖아요. 원래 이었죠. 아, 그것만 넣어가지고는 사실은 좀 그래도 염려가 되니까 뭐 짤록병 약을 그 약 칠 때 같이 섞어서 좀 한 몇 번 치주면은 짤록병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. 잘 잡히는 것 같아. 아트플랜하고 잘록병하고 섞어가지고. 이제 아드폴렌 입제를 먼저 밑에 넣고 뒤에 이제 이게 그 발화돼 가지고 좀 자랄 때 그때는 벌레 약이나 이런 걸 많이 치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때 이제 그 아드폴렌도 넣고 저기 일반 우리 저 짤록병 약 같이 이렇게 섞어서 치주면은 그게 예방될 거예요. 그런 게 있고. 저희 프로그램을 접목을 또 하시면서 또 많은 비료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면은 저희 제품의 효과인지 그 제품의 효과인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. 저는 그렇게 많은 걸 더 사용했기 때문에 작물한테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 보약이라는 것도 사람에 맞게끔 보약을 먹어줘야 되는 거지,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좋아지는 거 아닌 거와 같이 식물도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. 적정량의 적정 시비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. 유튜브 보시고 요즘 농사를 많이 지시는데 유튜브 보시더라도 정말 자기에 맞는 농법을 선택하셔가지고 어울리는 농사를 지시기 바랍니다. 기존에 이제 뭐 농사 짓는 방법은 이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물 주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비료나 이런 걸 좀 녹이었고 그렇게 리사이클 하고 비료나 이런 거를 이제 나름대로 그 농사 지으면서 비료 비가 있잖아요. 질소 네네. 인산 가리 네네. 그거를 좀 이래 잘 바꾸어 가지고 작물 생에게 맞게끔 좀 길어지면은 가리를 좀 많이 연다든지 이런 게 기술 아니겠습니까? 기술이죠.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. 더 이상은. 배 앞에. 근데 물어봐도 답을 못해요. 왜 그러냐니까 그때 따라 가지고 비료를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 사놓고 그 섞어 넣어요. 맞아요. 절대 한 가지는 안 합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뭐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 영양이 되는 것들 특히 겨울에는 이게 잘 못 빨아먹잖아요. 네네. 식물들이 네. 잘 빨아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같이 이어주면 또 좋죠. 그러다가 뭐 쇼맨다나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오래된 밭인 것 같으면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땅을 좀 풀어주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. 토양의 가장 큰 문제라면 올해 그 해결점을 찾으셨네요. 이제 소맨드라는 그런. 작년에도 1년 내내 내가 그 렌스하고 아쿠도 하고 그 아드플랜하고 이런 뭐 주기적으로 계속 집어 넣었어요. 넣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식물들이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이제 나빠진 상태는 없었다. 좀 나쁜 집을 가보면은 이 죽은데 많이 죽어. 사장님 밭을 봤을 땐 모르겠어요. 그렇죠. 너무 좋아가지고.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땅탈이지. 그죠, 땅 탓이죠. 90%는 땅탈일 것 같아요. 경산에 경산? 우리 밭에 한번 왔다 간 사람이 있거든. 거기에는 아직까지 초보더라고. 깨가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. 그래서 소매다 넣어보세요 했는데 였더라고. 뭐 괜찮대요.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. 네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가격도 잘 나오고. 이제 더워진 2월, 3월 달에 와서 한번 또 그렇게 봐야겠어요. 예. 그 앞선 과거에 이 밀양보다 추구 쪽에서 깻잎에 소맨드 처리가 먼저 시작을 됐었습니다. 근데 항상 문제였던 게 솜털에 약흔이 묻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 여기 장택은
사장님 밭에서 시작을 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. 저는 제가 볼 땐 주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지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깨가 이렇게 잘 자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소맨드 뿐만이 아니고 루엔스, 아쿠도, 아트플랜, 컨트롤킹까지 다 접목을 하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루엔스 아쿠도 같은 경우는 이 뿌리 활착을 좋게 해줘가지고 식물을 잘 키워주고요. 아, 빠진 게 하나 있다. 식물이 막 안 자라. 그리고 이제 부스트킹 키를 살살살살 키워주고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킹 치시게 되면은 절간을 짤막짤막하게 키워가면서 이 이파리도 이렇게 두껍게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. 그래서 보통 2월이 넘으시면은 이 광량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파리 처진 증상이 심하세요. 그럴 때는 아침 일찍 컨트롤킹을 몇몇십일 하시게 되면은 그 처지는 증상이 좀 덜해지실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2월 이후에 한 번 더 와서 한 번 더 그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와, 향이 미쳤다. 향이 미쳤다.